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조비룡입니다. 지난달에 이제 가을에 조심해야 될 몇 가지 질병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들로 산으로 갈 때, 뭐 조심해야 되는 것, 이런 것 같이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뭐 이제 지금부터 막 시작하기는 하지만, 겨울이 되면 여러 가지 이제 감염 질환들이 늘어나죠. 그래서 이런 감염 질환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을 말쯤에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특히 해야 될 것들이 이제 예방 접종인데 10월 말 정도가 되면 나는 이거 맞아야 되는 거 아닌지, 어떤 것들은 또 국가에서 무료로 예방 접종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제 국가에서 보통 무료로 예방 접종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가능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그런 예방접종은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혹시 내가 빠진 건 아닌지, 그랬다면 지금부터 맞아야 되겠구나, 다시 스케줄 잡아야 될 그런 성인 예방접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고 또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에 우리가 오늘 이제 이야기할 주제이기도 한데 제일 중요한 예방접종은 아무래도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입니다. 이건 매년 우리가 이제 이때쯤 되면 꼭 생각해서 맞아야 될 예방접종이 되겠고요. 아직까지도 코로나가 중요하죠. 그래서 좀 많이 보호를 해야 될 감염에 취약한 분들에게는 우리가 이런 독감과 코로나를 지금 같이 예방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65세 이상이나 면역 기능이 떨어진 분들을 대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알아보고 올해 우리나라에 이제 처음 들어온 예방 접종인데 외국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었고요. RSV라는 조금 말이 어렵긴 합니다만은 이 호흡기에 여러 가지 감염들을 일으키는 이런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RSV는 치료약이 없는데 이 어린아이들이나 아니면은 고령자가 되게 되면 특히 면역 기능이 떨어진 분들한테는 심한 폐렴으로, 오히려 독감보다 심한 폐렴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큰 거죠. 그래서 RSV라는 거 잠깐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런 독감이나 코로나 RSV가 걸리게 되면 이제 2차적으로 폐렴이 오기도 하고, 감기와 함께 오는 것이 또 폐렴이죠. 그래서 폐렴 외에도 여러 가지 질병들을 일으키기도 합니다만은 이름이 이제 폐렴구균입니다. 이것 역시 예방접종으로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덤으로 꼭 10월에 맞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성인 예방접종 그러면 꼭 같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죠. 그게 이제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그리고 또 이제 대상포진이 요즘 이제 많이들 알려져서 많이들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가 맞아야 되는지, 혹시 나는 맞아야 되는 게 아닌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7일 얼마 안 됐죠. 우리 질병관리청에서는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라는 걸 이제 발령을 내렸습니다. 이 유행주의보라는 거는 인플루엔자가 독감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독감에 감염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부분을 늘어나게 되면 쭉 증가하는데 어느 정도 수치가 늘어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라는 걸 내리게 되는데 이게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나오게 되면 특히 고위험 대상군들 65세 이상인 군들에게는 열이 나서 이분 인플루엔자인 것 같아요라고 하면은 항바이러스 독감 치료제가 따로 있습니다. 이런 치료제들을 처방할 때 보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지 않으면 꼭 검사를 한 뒤에, 확인을 한 뒤에 처방을 해야 급여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부터는 워낙 많아지니까 다 검사를 일일이 못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검사를 못하더라도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할 때 건강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감기 증상이 있거나 이거 독감인 것
좋다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 빨리 의원을 찾아서 검사를 받거나 아니면은 의심이 확실히 되면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받는 것이 이제 도움이 됩니다. 이게 이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인데 이미 이제 발령이 된 상황이죠. 늘어날 거라고 보는 겁니다. 특히 이번 추석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이러면서 인플루엔자가 많이 늘어났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사가 예방접종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마 병원에 가시거나 아니면 보건소를 가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면 3가 예방접종을 한다라고 할 거예요. 네, 그래서 갑자기 왜 네 가지 사가를 주다가 3가만 주시라고 다들 궁금해할 수가 있어서 실제로 이제 많이들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과거에는 원래 이제 독감 종류가 A형이 2종류가 있었고요. B형이 2종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가 백신을 이때까지 맞았었는데 이번에는 한 5년 정도 됐죠. 2021년, 22년 정도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B형 중에 야마가타라고 하는 한 개의 종류가 없어졌어요.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2024년부터 그리고 일본, 대만, 영국은 올해부터 우리나라도 이제 올해부터죠. 이제 이 사가를 맞지 않고 3가 백신을 맞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사가를 맞아도 됩니다만은 굳이 이제 사가를 만들지 않고 3가를 맞도록 하고 이게 이제 만드는 것도 훨씬 더 수월하고 실제로 3가가 들어오게 되면 한 개의 종류에는 조금 더 방어 능력이 더 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올해부터는 3가 백신을 맞추기 때문에 혹시 맞으실 때 3가 독감 예방접종이다라고 해도 오해하지 마시고 올해 이렇게 바꿨다 그랬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맞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인플루엔자 독감을 맞으면서 코로나19도 같이 예방접종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65세 이상인 분들이 되겠고요. 지금 65세 이상은 우리나라에서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75세 이상은 10월 15일부터 시행을 했고요. 70세 이상은 20일부터 그리고 65세 이상은 22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까지 계속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있지만 가능한 한 빨리 맞는 게 좋겠죠. 65세 이상인 분들은 이 코로나 백신을 같이 맞겠다라고 하면 같이 맞춰줍니다. 특별한 뭐 문제가 있지 않고 과거에 코로나 예방접종을 맞았을 때 큰 문제가 없었다. 뭐 아나필락시스라든지 그런 이제 반응들이 없었다라고 하면 가능한 맞는 것이 올해도 코로나가 많이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맞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뭐 요거는 뭐 꼭 지금 이야기할 말은 아니지만 국가에서 무료로 예방접종을 하는 사람들이 고령자 외에도 임산부와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특히 보통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은 예방접종을 하지 마라 그러죠. 근데 임신을 했을 때 오히려 임신과 관계없이 맞아야 되는 대표적인 예방접종이 인플루엔자와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이 100일의 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임신을 했을 때 임산부면 오히려 더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김민님 질문 들어온 것 먼저 답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독감 환자도 많고 코로나도 다시 늘어났다는데 두 가지 다 조금 이따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같이 맞는 게 좋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65세가 되지 않는 분들은 지금 예방접종을 맞기가 힘듭니다. 코로나 같은 경우는 또는 면역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 같은 경우에 면역 기능이 떨어졌다라고 보이는 뭐 면역 억제제를 먹고 있거나 또는 만성 질환이 있어서 면역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분들은 의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에는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치들이랑 상의를 해서 나도 코로나 맞는 게 좋지 않느냐라고 꼭 문의하시고 상담하시고 맞으면 좋겠습니다. 순서는 두 개를 같이 맞는 것이 좋습니다.
이걸 만약에 떨어뜨리게 되면 보통 한 3, 4주 정도를 떨어뜨려서 맞도록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같이 맞는 것이 좋겠죠. 두 개를 같이 맞으면 물론 이제 약간 주사 맞은 부위에 뭐 불편감이라든지 아니면은 주사 맞은 다음에 좀 약간 감기 몸살기 같은 불편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조금 더 많지만 그렇게 심하지는 않고 특히 효과는 거의 같기 때문에 가능한 같이 접종하도록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리베나 13과 프리비님, 프리베나 13과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해주는 23가 백신 모두 다 접종을 받았는데 요즘 나온 프리베나 20을 조금 이따가 이제 폐렴 예방 접종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13과 23을 이미 맞으신 분들은 굳이 20이나 이제 뭐 지금 허가는 받았고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21가까지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걸 꼭 추가로 맞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20가나 21가가 특히 21가 같은 경우는 좀 더 다른 종류의 폐렴 구균 항원들을 방어하고 있기 때문에 요걸 맞을지에 대해서는 주치하고 뭐 꼭 폐렴을 예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몇몇 분들만 추가로 맞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13과 23가 두 개를 순차적으로 맞으신 분들은 20가나 21가를 추가로 맞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전에 이제 고령자들은 임산부도 그렇고 어린아이들 그리고 고령자는 국가에서 무료로 예방접종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고령자나 어린아이들이 이 인플루엔자 독감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린아이도 사실은 좀 늘어나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독감 때문에 입원하거나 아니면은 그것 때문에 사망하게 되는 그런 확률들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좀 전에도 보면 여기 보시면 독감 예방접종을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이가 많은 분들을 우선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을 하잖아요. 이분들이 더 취약한 군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70세, 65세로 넘어가는 이유가 취약한 분들부터 먼저 마치고 가겠다라는 거여서 이런 고령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맞을 필요들이 더 많아진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예방접종을 맞아도 왜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독감 때문에 문제가 되는 이유는 면역기능이 떨어져서 그런 거거든요. 그럼 예방접종을 맞으면 효과가 젊은 사람들의 효과랑 똑같을까요? 그러지 않겠죠. 그래서 고령자일수록 예를 들어서 65세 이하의 사람들은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그 효과가 독감을 막아주는 효과가 51%가 되는데 나이가 많아지게 되면 37%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독감에 취약한데 예방접종을 맞아도 그 효과가 젊은 사람들보다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고령자들을 우선적으로 이때까지는 맞히는 전략을 썼다라고 하면 최근부터는 이런 고령자용 예방접종 백신이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고항원 또는 역가가 높은 예방접종들이 되겠는데 이런 예방접종들을 맞추게 되면 고령자용 예방접종을 맞추게 되면 그러지 않은 예방접종보다 효과가 더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아니면은 입원하거나 아니면 입원해서 오랫동안 있는 기간들이 뭐 한 6배 내지 13배 정도 더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고령자들을 향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걸 고면역원성 백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좀 들었지만 내가 뭐 큰 문제 없이 건강해라는 분들은 국가에서 주는 예방접종을 맞아도 되지만 내가 좀 더 면역 기능이 떨어졌거나 이런 경우에는 가끔씩 선생님들이 국가 예방접종보다는 고면역원성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하세요라고 이거는 무료가 안 되죠.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예방접종을 하도록 권고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백신을 맞아도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많고 효과가 없는 것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거나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이 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주치의가 국가 예방접종보다는 다른 예방접종을 하세요라고 할 때는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따라서 맞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유전자 재조합법으로 만든 백신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항원, 그러니까 백신의 양 자체를, 항원 양 자체를 이제 늘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소위 이제 면역 증강제라 그래서 면역을 좀 올리는 이런 약들이 있거든요. 이 최근 들어서는 이런 것들이 각 제약회사들의 이제 기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쓴 것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들어서 이런 면역 증강제를 사용한 독감 예방접종이 실제로 면역 기능이 떨어진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제일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궁금하시면 주치 선생님들께 확인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영도님, 대학병원 외래진료 마치고 집으로 내려오며 오는 길에 남편과 함께 독감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예, 코로나19 예방접종 후에 두 분이 고생을 많이 하셨군요. 예. 남편이 코로나 예방접종은 안 하려고 해서 독감만 했다. 네. 암 수술을 받은 경우에, 그럼요. 암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이런 예방접종의 필요성이, 암 수술을 받은 분들도 우리가 면역 기능이 떨어진 분으로 분류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면역 억제제를 맞거나 또는 뭐 백혈병에 있거나 이런 분들보다는 덜 하지만 면역 기능이 떨어진, 당뇨가 있다든지 이런 분들과 똑같이 면역 기능이 떨어진 분들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한 한 코로나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단순히 한 며칠 좀 심하게 앓았다 이런 정도라고 하면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는 거를 받도록 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인플루엔자와 그다음에 코로나 두 가지 가능한 한 대상자가 되면 맞는 게 좋겠다. 제가 뭐 잠깐 말씀은 안 드렸는데 그 인플루엔자 때문에 손해를 보는, 병원에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게 되는 분들은 나이가 아주 어린 어린아이들이거나 아니면 고령자들, 나이가 드신 65세 이상 분들이 되겠는데, 이 독감이 많이 유행을 하게 되면 이 독감 인플루엔자를 퍼뜨리는 사람은 제일 감염이 많이 되는 사람들은 이 청소년들 또는 이 사회활동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인플루엔자에 걸려도 별로 불편하지가 않죠. 약간 뭐 하루 며칠 앓다가 감기처럼 앓고 지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실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안 맞아도 본인만 생각하면 가능한 군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이분들이 집에 와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또는 집에 있는 어린아이들한테 인플루엔자를 옮기게 되는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는 떨어지지만 본인을 위한다고 생각하면은 꼭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맞아야 될 필요성은 좀 떨어지지만, 건강한 사람들도 특히 사회활동을 많이 하는 뭐 청소년이나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맞게 되면 주위에 있는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는 취약한 군들을 인플루엔자로부터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게 사회적인 집단 면역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이제 인플루엔자의 예방 접종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나 독감에 의한 손해가 다른 그러지 않은 나라들보다 훨씬 더 좋은 거죠. 미국이나 이런 데랑 비교를 하면.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10월이 되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맞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회사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단체로 맞는데 작년에 맞고 심한 두통이 왔다.
두통 정도는 안 맞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 올해 맞아보시면 두통 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쩌다 한 번씩 두통이 올 수도 있고요. 소화불량이 올 수도 있고 뭐 피부에 가려움증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은 항상 오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우연히 겹쳐지거나 내가 그때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생기는 증상들일 가능성이 많아서 김민님 올해 꼭 한번 맞아보시고요. 올해도 두통이 나타난다. 내년에도 만약에 두통이 3번 연속 나타나면 맞지 않는 것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올해 두통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그래서 인플루엔자 코로나 예방접종 하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RSV 말씀드리기 전에 폐암 수술 방사선 치료 후에 정기 검진 중인데 폐렴 접종을 맞는 것이 좋습니다. 이 폐암 수술을 한 분들 또는 이미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이런 것들로 고생하신 분들은 우리가 국가에서 주는 예방 접종 말고 우리가 예방 접종을 또 주는 게 요즘 이제 15가 예방접종, 20가 예방접종을 맞추거든요. 요거를 맞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맞도록 하시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독감 예방접종도 맞도록 하고 지금 말씀드릴 이제 RSV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이 예방접종도 같이 맞는 것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RSV라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RSV가 이미 많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한테는 사실 감기처럼 지나갑니다. 그런데 취약한 사람들, 어린아이들이나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는 심한 폐렴을 일으키는데 어떤 경우는 이게 독감보다도 더 중증도가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폐렴을 일으키는 걸로는 폐렴구균성 폐렴 다음으로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것인데 이 RSV의 경우에도 이 치료제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나 독감 같은 경우는 치료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생기더라도 치료할 수가 있는데 RSV 같은 경우는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 RSV에 감염이 되면 특별한 치료제로 치료를 할 수가 없어서 일반적인 항바이러스 제제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이제 지지요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밖에 우리가 치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의 자료 연구 결과입니다만은 이 RSV로 감염이 되어서 입원을 했을 때 이 독감으로 입원한 사람들하고 비교해 봤더니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RSV이거든요. RSV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사망할 확률들이 높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플루엔자보다는 중증으로 이미 넘어간 사람들한테는 RSV가 일반 감기처럼 만만한 것이 아니라 인플루엔자보다도 더 사망률을 늘리는 그런 효과들을 가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RSV가 전염성도 상당히 강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누가 RSV가 하나 걸렸다라고 하면 온 가족이 다 감염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린 아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 어린아이 때 이미 RSV에 감염을 한 번씩은 다 거치게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게 독감처럼 지속적으로 이 RSV에 대한 방어 능력이 면역성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한 몇 년 지나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또 RSV에 이제 감염이 된다라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파가 잘 되고 그다음에 한 몇 년 지나게 되면 또 RSV에 걸리게 되는데 취약자들은 나이가 드신 분이나 어린아이들은 문제가 되니까 이걸 이때까지 이거 어떻게 하냐라는 게 큰 이슈였다라고 하면 그래서 RSV 감염이 나이가 늘어나면 늘수록 좀 전에 제가 독감에 보여준 그래프랑 거의 똑같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입원을 하거나 사망을 하거나 이럴 동안 중환자실로 갈 가능성들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근데 다행히 올해 이제 허가를 받아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RSV 백신을 사용을 이제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뭐 이미 폐암 치료를 받았다라든지 아니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알았다. 그래서 폐렴이나 이런 것들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미 심장병을 앓고 있어서 폐렴이 되게 되면 위험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RSV 백신을 같이 맞히고 있습니다. 다행히 효과는 오히려 독감 예방접종보다 더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SV 예방 백신을 맞히게 되면은 그 해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올해 10월에 요게 이제 독감 예방접종 맞으면서 같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맞춰주세요라고 하면 이걸 맞으면 예방률이 거의 90%에 달하는 거고 다행히 매년 맞지는 않아도 됩니다. 여기 한 3년까지는 효과가 가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3년 지나서도 한 65% 정도 효과가 발휘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3년까지는 우리가 다시 재접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권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크런키님, 네, 오랜만이군요. 네. 엄마가 뇌출혈로 콧줄 목관도 하고 계시고 와상 중이시군요. 허빈성 폐렴과 무기폐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끔 미열도 나고 그러군요. 어머님은 독감 백신과 코로나 백신에 맞아야 될 첫 번째 대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만약에 이제 어머님 같은 경우에 이 요양원에도 많이 계시잖아요. 요양원에 있는 분들은 이제 거의 다가 이 독감과 이 코로나 예방접종 1순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같이 가서 그 요양원에 가서는 같이 맞춰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크런크님 만약에 가능하시다라고 하면 어머님한테 어머님 물론 그때는 상황이 좋아야 되겠죠. 뭐 미열이 나거나 컨디션이 나쁠 때가 아니라 컨디션이 좀 좋으실 때를 날짜를 골라서 독감과 코로나 백신을 꼭 마치도록 하시면 그래도 이번 겨울 조금 더 수월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유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래서 다음이 여러분들 질문 많이 주셨던 이제 폐렴입니다. 폐렴이 주로 오는 경우가 이런 좀 전에 말씀드린 독감이라든지 또는 겨울에는 독감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바이러스로 인한 감기들이 많아지게 됐죠. 이런 감기로 인한 후유증으로도 2차로도 많이 폐렴들이 옵니다. 폐렴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23가, 13가, 21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사실 종류는 한 100개 정도가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중에 한 20여 개, 한 30개 정도가 우리 사람들에게 감염을 일으키는 나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제 보건소에서 무료로 놔주는 예방접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전통적으로 누구에게나 65세가 되면 마치는 23가 예방접종이 되겠고요. 근데 23가 예방접종은 좀 전에 이제 독감이 고령자에게서 효과가 조금 작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효과가 조금 더 작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들을 올리는 이제 단백 접합 예방 백신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PCV라는 것이고요. 과거에는 13가를 쓰다가 최근에 이제 15가 그리고 20가를 사용을 하고 있고 아마도 내년부터는 21가를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20가랑 21가를 마치게 되면 사실은 국가에서 무료로 접종하는 23가를 굳이 맞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15가까지는 23가와 함께 같이 맞도록 두 개를 같이 맞는 건 아니고요. 보통 한 1년 정도 간격을 띄우는데 보통 13가나 15가를 먼저 맞고 23가를 맞는 이런 순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방접종을 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폐렴구균이 이름이 폐렴구균이라서 주로 이제 폐렴을 많이 일으킬 것 같지만 사실은 좀 전에 말씀드린 뭐 효과도 별로 없다라고 하는데 국가에서 굳이 효과가 없는 23가를 왜 국민들에게 무료로 예방접종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요 침습성 감염이라는 겁니다. 폐렴 말고도 어떻게 보면 폐렴은 폐렴 중에서도 그냥 기침만 하고 미열만 나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 독소나 세균이 우리 온몸 전신을 돌지 않는 경우에는
폐만 딱 국한되어 있을 경우에는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침습성 감염이라 그래서 온몸에 균이 우리 혈관을 통해서 전 온몸을 다 도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침습성 감염이라고 하는데, 폐혈증, 온몸에 도는 것들, 그리고 뇌수막염, 뇌염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거고요. 복막염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침습성 감염일 경우에는 사망률이 무려 20%에나 달하고요. 이것 역시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습니다. 그래서 폐렴구균 예방접종, 국가에서 주는 23가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단순히 폐렴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이런 폐혈증, 뇌염, 뇌수막염, 복막염 이렇게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이런 폐렴구균 감염을 떨어뜨리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효과들은 23가가 더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방접종을 굳이 지금까지 마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 예방접종도 꼭 맞도록 하시고, 그런데 이제 올해 20가, 21가가 나왔습니다. 21가는 올해 8월 달에 이제 허가를 받았는데 불행히도 아직 우리나라에서 사용되지는 않고요. 아마 내년부터는 21가도 사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랬을 경우에 현재까지는 15가 또는 13가와 23가를 맞거나 아니면은 지금 나와 있는 20가를 맞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나면 되는데 이제 내년에 만약에 21가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20가나 21가 같은 경우는 사실은 23가를 맞을지 안 맞을지는 이제 담당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은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이제 몇 가지가 있긴 한데 이제 20가, 21가를 맞을 때 23가를 맞지 않아도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어느 나라 사람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어린아이들이 지금 PCV 13, 15가라고 하는 예방접종을 이미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이런 균들에 대해서는 잘 막아주고 있어서 노인들의 이런 폐렴의 율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는 실제로 20가나 21가를 맞게 되면 기존의 예방접종보다도 더 효과가 좋은 걸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년부터는 폐렴구균 예방접종에 대한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바뀔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쨌든 올해까지는 나중에 또 맞으셔도 되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15가와 23가를 또는 13가와 23가를 같이 선생님이 권하실 때는 맞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민호님 63세이신데 몇 살 때 폐렴 예방 주사, 만약에 큰 병이 없으시면 내년에 병원에서 15가 또는 13가를 맞춰주거든요. 예, 그걸 맞으시고 1년 지나서 65세가 될 때 23가, 요거는 이제 무료로 국가에서 맞춰줍니다. 요렇게 순차적으로 맞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 맞으셔도 되고요. 단 지금 이미 면역 기능이 좀 떨어져 있거나 가끔씩 의사 선생님들이 당뇨 조절도 잘 안 되고 그래서 폐렴 백신을 조금 오래 먼저 합시다라고 하시면 먼저 맞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럴 때는 13가나 15가를 먼저 또는 20가를 맞도록 하시고요. 65세가 되시면 그때 23가를 맞으시면 됩니다. 물론 20가를 맞거나 내년에 21가를 맞게 되면 23가를 맞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이제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드레스업다운님, 임신을 준비 중인데 이 시기에 맞으면 안 되는 백신이 있나요?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임신이 되면 우리가 생백신이라고 하는데 균이 살아있는 예방접종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임신일 가능성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맞는 것이 좋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독감 같은 것들은 오히려 맞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좀 다음에 말씀드릴 대상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사백신이기 때문에 그대로 맞아도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독감,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RSV라든지 폐렴 예방접종, 이제 임신 때는 폐렴 예방접종은 해당이 안 되니까
현재 임신 준비 중일 때 뭐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백신 중에서 피해야 될 것들은 없고요. 임신을 하게 되면 다른 예방접종은 마치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독감하고 그리고 100일의 예방접종 그 두 개만 마치고 나머지는 보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임신이 결정이 되기 전에 이번에 이제 생리를 하고 임신이 안 된 게 확인이 됐을 때가 예방접종을 하기에는 제일 안전하고 좋은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꼭 이제 겨울에 뭐 맞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맞는 것들을 성인이 돼서도 같이 맞는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가 포함되어 있는 이제 Tdep이라고 하는 백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dep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릴 때 우리가 DTP라 그래서 예방접종을 맞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거의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백일해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이 테타누스라는 것도 여전히 1년에 한 뭐 20명, 30명씩 특히 이제 다치거나 이러면 이 균들이 테타누스 균은 이제 파상풍 균이죠. 이 균들은 흙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백신을 아무리 맞아도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치거나 더러운 흙이나 이런 데 감염이 되게 되면 우리가 다친 상처가 있는 것이 묻게 되면은 언제든지 파상풍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디프테리아 같은 경우도 예방접종을 해서 요즘은 디프테리아 거의 우리나라에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그 해체되는 시기에 한 몇 년간 그 예방접종을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디프테리아가 없던 디프테리아가 확 생겼거든요. 그래서 디프테리아를 예방접종 백신을 하지 않으면 늘어나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상풍, 디프테리아는 꾸준하게 우리가 10년에 한 번씩 맞히고 있고요. 100일에는 안 맞춰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그래프에 보다시피 최근 들어서 100일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누구한테 늘어나냐면 어린아이들한테서 늘어나는데 과거에는 이 성인들이 뭐 젊은 아이들이나 뭐 학생들 100일에 걸려도 큰 문제가 안 돼요. 좀 오래 내가 감기에 걸려서 기침을 하는데 좀 오래 간다. 그러면 100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뭐 기침만 콜록콜록 하지 뭐 다른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굳이 치료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다가 저절로 낫는 이런 것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린아이들한테 이걸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이 100일에가 걸리게 되면 중증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어린아이 때 태어나서 이 100일의 예방접종을 맞을 때까지의 시간 한 2년 동안의 시간이 있는데 그동안 항체가 있는 것이 좋다라고 해서 우리가 매 임신 시마다 임신하고 나서 27주, 36주에 좀 전에 우리가 그 질문할 때 뭐 임신 준비하고 있을 때 타이밍이 어떠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임신하고 나서 27주나 36주가 되면 이 100일의 예방접종을 맞도록 아마 우리 산부인과 선생님께서 권고를 하실 거예요. 그럼 이때 맞으시면 됩니다. 요거는 엄마를 위해서 맞는 것이 아니라 태아한테 엄마가 이제 이 예방접종을 맞게 되면 100일에 대한 항체들이 막 생겨서 어린아이한테 옮겨주게 되는 거죠. 이게 6개월 내지 1년 동안 효과가 있어서 태어나고 나서 100일에 감염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100일에 이제 그다음부터는 또 100일의 예방접종을 통해서 본인의 이 방어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를 위해서 엄마가 27주, 36주에 100일의 예방접종을 한다. 가족들도 해요.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되면 아이들과 같이 접촉할 할아버지, 할머니, 주변 사람들, 우리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오라 그래서 다 아마 예방접종 하라고 하는 백신이 바로 이 백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꼭 맞도록 하시고 물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치거나 이랬을 때 병원의 응급실이나 병원에서 맞자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이제 파상풍 때문에 맞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럴 때 기꺼이 맞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 프리비님 대상포진 생백신을 맞았는데 싱글에서 추가 접종
예, 요거 바로 이제 요 다음에 나올 이야기인데 대상 포진이 생길 가능성이 많은 분들은 생백신을 맞고 나서 한 3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뭐 5년까지도 괜찮다라고 하기도 합니다만은 뭐 건강할 경우에는 5년까지도 괜찮고요. 그러지 않으면 한 3년 정도 지나면 싱글이스 추가로 접종하면 좀 더 효과적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접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프리비님이 질문했던 이제 마지막 대상포진이 되겠습니다. 대상포진은 과거에 이제 생백신일 경우에는 좀 전에 프리비님이 질문했던 생백신일 경우에는 60세 이상부터 맞도록 했는데 사백신은 이 상당히 뭐 효과도 좋고 그래서 50세 이상부터 이제 마치도록 우리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포진에 대한 백신 요즘 이제 싱글릭스라고 나왔죠. 그 백신을 접종하도록 하시고요. 면역 기능이 많이 떨어진 경우에는 18세부터 이제 마치도록 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면역 기능이 너무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생백신을 맞히면 오히려 대상포진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해서 맞지 않도록 권고를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뭐 항암 치료를 한다든지 이렇게 면역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도 오히려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도록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뭐 대상포진 다들 잘 아시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제 많이 생기는 거죠. 이 보면은 대상포진 항체는 다 있는데 이 항체가 별로 역할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포 면역이라는 것이 작용하는 이제 대표적인 감염 질환이 되겠는데 이것들이 나이가 들게 되면 특히 이제 50세가 넘어가게 되면 대상포진의 유병률이 훅 늘어나기 때문에 이때 예방접종을 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굳이 50세 전에 예방접종을 할 필요는 없겠죠. 예. 아주 면역 기능이 떨어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중증으로 면역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은 우리가 18세부터도 맞춥니다. 뭐 요즘은 사실은 군대에서도 너무 심하게 훈련하고 이러면 대상포진이 생기기도 하고 이러는 경우를 보기는 합니다만은 보통 40세 이전에는 대상포진이 잘 생기지 않기 때문에 젊은 나이부터 더 어린 나이에 건강한 사람들인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하라고 권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50세가 넘어야 권하고 60세, 70세가 되면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필요성이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상포진이 보통 이제 아픈 걸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너무너무 아프기 때문에 꼭 예방접종 하세요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 못지않게 또는 그것보다 더 우려가 되는 것은 이제 포진 후 통증이라 그래서 대상포진 때만 아프면 이게 치료가 되고 나서 통증이 없어지면 다행인데 대상포진을 앓고 나서 3개월, 6개월, 1년이 지나도 그 부위가 지속적으로 아프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이제 포진 후 통증이라고 하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런 합병증이 더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혈관에 가서도 염증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혈관을 약하게 만들어서 중풍이라든지 뭐 심근경색이라든지 이런 우리 심혈관, 심내 혈관 질환들의 발생도 더 느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도 우리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라고 합니다. 보여드린 것처럼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 뭐 장기 이식을 했다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대상포진을 앓을 위험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서도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요거는 이제 그 면역 치료를 하거나 이런 선생님들이 이제 시기를 그 사이사이에 면역 기능이 그래도 조금 살아있는 동안에 맞추도록 합니다. 그러면 상당히 대상포진이 예방이 되기 때문에 맞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좀 전에 우리 고령자들한테 이 면역성을 고면역성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면역 증강제를 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싱글릭스라고 하는 대상포진 백신이 이런 면역 증강제를 사용한 대표적인 백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효과가 기존의 백신보다도 훨씬 더 좋은 걸로 되어 있고 그래서
나이가 50세 이상 성인에서는 90%가 넘는 거죠, 효과가.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한 60% 요 정도였기 때문에 과거에 맞았더라도 그 추가적인 효과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한 3년 정도 지나면 이걸 맞도록 합니다. 거기다가 이 대상포진 새로 나온 예방접종은 한 50년 정도는 효과가 진행이 될 걸로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제 또 더 좋은 예방접종이 나와서 또 맞으라고 하는 날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아마 지금 50세에 맞게 되면 뭐 우리 평균 연령이 뭐 150세 이렇게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아마도 추가로 예방접종을 할 가능성은 많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면역 저하자들, 면역 기능이 떨어진 분들 특히 예방접종을 맞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우리 엔젤님, 예,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고 있는 애완견에게 살짝 물렸다면 파상풍 주사를 이 광견병하고 파상풍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만약에 내가 5년 이내에 파상풍 백신을 맞지 않았다라고 하면 맞는 걸 아마 추천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맞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프리시아님, 저는 독감 백신 접종을 하면 바로 감기 증상이 심해서 너무 그러시군요. 감기 증상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모르겠는데, 독감의 증상들은 일반 감기보다도 훨씬 더 중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뭐 독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백신을 맞게 되면 이 예방접종이라는 예방 백신이라는 것이 그 균의 일부를 넣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몸에서 이것들을 대적해서 물리치는 항체 또는 이제 면역 세포들을 만들게 되는데, 이때 염증이 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운이 이제 감기 증세로 이어져서 뭐 약간의 발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몸살 기운 같은 것들이 날 수 있는데, 요런 것들이 좀 자주 날 때 좀 나서 좀 불편하다 싶을 때는 타이레놀 같은 것들을 보통 한 2, 3일 정도 드시면 도움이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타이레놀을 미리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기 증상이 나타날 때 드시도록 하고, 이게 만약에 3일 이상 간다라고 하면 이 독감 백신을 맞을지 말지를 우리 담당 선생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프리시아 님이 기존에 갖고 있는 질병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독감에 걸렸을 때 얼마나 중증으로 갈지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한번 상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7월 달에 대상포진으로 일주일 입원하고 한 달 정도 통증 클리닉까지 다녀서 이미 고생을 하셨군요.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는데 앓고 난 뒤에도 대상포진에 알아도 여기에 대한 방어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 그 방어 능력이 1년 정도는 가는 걸로 되어 있고요. 프리시아님이 이제 대상포진에 걸렸다라는 거는 면역 기능이 좀 떨어졌다라는 걸 말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대상포진에 이번에 알았던 게 뭔가 집안일을 하느라고 또는 스트레스가 많아서 내가 잠도 잘 못 자고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하면, 근데 이게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내년이나 내내년까지 계속 지속이 될 것 같아요. 여전히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문제가 되라고 하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면역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내가 면역 기능이 떨어진 건 이사하고 뭐 집수리하고 이러면서 잠깐 내가 힘들었는데 이때 내가 대상포진이 재수없게 걸렸어라고 하면 사실은 대상포진 앓고 나서 그 효과가 꽤나 오래 갑니다. 그래서 굳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50세, 60세가 되기 전까지 맞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상포진을 앓게 된 이유가 어떤 거였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도움이 되고요. 보통 큰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은 1년 이내에는 안 맞고, 뭐 내가 이제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이사라든지 나를 괴롭히던 일들이 끝났다라고 하면 한 3년 정도 지나서 맞아도 괜찮다라고 저희들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10월에 잊지 말고 챙겨야 할 예방접종으로 인플루엔자, 코로나 두 가지는 취약한 분들 65세 이상이면 가능한 한 뭐 이것 때문에 너무나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라고 하면 맞도록 하시고, 그때 내가 이때까지 65세 이상인데 폐렴구균 예방접종도 안 맞았다. 같이 맞는 거 추천드리고요. 폐렴에 생길 또는 내가 좀 면역 기능이 떨어진 사람 대상이다라고 하면 꼭 우리 의사 선생님한테 RSV 안 맞아도 될지 한번 같이 상의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 다 맞았는데 내가 파상풍 디프테리아 예방접종을 최근 10년 동안 맞은 적이 없다. 이번에 맞을 때 같이 맞아도 되죠. 사실은 한 번에 4개의 예방접종까지는 맞아도 괜찮습니다. 네, 대상 보증까지 합쳐서 맞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예방접종 잘 챙기셔서 이번 겨울은 독감, 코로나, 폐렴, 그리고 RSV 없는 건강한 겨울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